사야 되나? 막 이러면서. 사시면 이거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팔아요. 그 중에서 싼 거 쟁여놓고 사시면 돼요. 아, 이 뿌리는 이 액을 네, 그거 파시더라고요. 금방금방 써요. 그 스프레이는 사실. 이게 뭐라고요? 서페이서. 서페이서 1000인가? 그러니까 500, 1000, 1200 이렇게 있는데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포랑 똑같아요. 500이면은 높구나. 네, 500이면 거친 거, 네, 1000이면 고운 건데 높은 저는 500이랑 1000만 써요. 그러니까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표면이 거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500을 많이 깔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1000만 쓰고 1200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200 이렇게 가면은 표면에서 좀 광이 나요. 근데 저는 광 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그쵸. 나서. 네, 그래서 빛이 나는. 네, 저는 그래서 1000까지만 쓰거든요. 그리고 너무 미끌미끌해지면 이게 또 막 관절이 너무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래서 저는 1000까지만 써요. 근데 500은 용량이 작은 것만 있고 1000은 용량이 조금 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500개 10개 500짜리 10개 뭐 1000개 뭐 7개 막 이런 식으로 좀 한꺼번에 살 때 많이 사놓고 그냥 한 1, 2년 쓴다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뿌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고 나면 이제 밑에나 이렇게 사포질 해야 될 부분이 보이잖아요. 거기를 다 사포로 갈아요. 그럼 이제 회색이 또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뿌리고 뿌리고 갈고 계속. 또 뿌리고 갈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쓴다고. 얘는 한번 살짝 뿌리고 그래서 원형 작업에 있어서는 손으로 만들던 컴퓨터로 만들던 필수 재료예요. 서페이서가. 근데 이게 한국 것도 나오고 일본 것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일본 거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국 거가 몇백 원이라도 싸서 샀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크랙이 생기더라고요, 표면에. 뭐 지금은 좀 개선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샀을 당시에는 그렇게 크랙이 생기니까 어쨌든 이거 몇 주 동안 고생해서 하는 작업인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샀어요. 아마 거기서 개선을 많이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일본 게 안전한 느낌이 있어서 일본 거 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서페이서예요 이름이. 그래서 서페이서랑 저는 한 1000사포, 종이사포 이런 거 한 600방, 800방 정도 되는 걸로 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스펀지 사포 같은 거 있죠. 스펀지 사포는 좀 비싸긴 한데 그거 한 슈퍼파인 정도 되는 걸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편이에요. 사실 오늘 못 오시는 분도 계셔서 영상으로 계속 복습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 중에도 정보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바디 조형을 할 건데요. 켰어요. 저거 가릴게요? 네. 우선 저는 남자 바디 한번 보여드리고 여자 바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그냥 특별한 기술은 없고 그냥 조형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좋다, 이렇게 하면 좀 안 좋다 이런 예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말을 제가 깜빡하고 메일을 안 드린 게 있는데 회복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근육 사진, 뭐 뼈 사진 이런 거였는데 그거 제가 집에 가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우선 그거는 사실 많이 보지는 않고 그 남자 모델일 경우에는 어쨌든 실제 사람 사진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잖아요. 남자 모델 같은 경우는 돌체 앤 가바나 아세요? 네. 이탈리아 브랜드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남자 모델들이 좀 잘 바뀌어요. 왜냐면 그 지중해 지역이라서 좀 향락적이고 이렇게 좀 일렉스한 컬렉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 수영복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하트가 짧은가 바지가. 이렇게 요새는 바지가 좀 짧게 나오는 게 상체가 길어 보이네. 이렇게 특히 흑백 사진 제가 아까 좀 전에 회색으로 뿌리는 이유가 흡집이 잘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색으로 보이는 사진이 좀 그림자 같은 게 좀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남자 몸은 이런 거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시려면 메일 모델 백스테이지 뭐 이런 거 치시면
그러니까 여자 모델이면은 그렇게 백스테이지에 잘 못 들어가는데 남자 모델들 있는 데는 백스테이지에 잘 들어가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거의 다 이탈리아 패션쇼 쪽이거든요. 이런 자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자 모델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시크릿 아시죠? 그 되게 유명한 속옷 브랜드죠. 이제 좀 망해가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더 이상 이제 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패션쇼가. 이 모델 여자 모델들이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모델들 중에 정점을 찍은, 그러니까 몸매 좋은 걸로 정점을 찍어야 쓸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마르고 날씬하고 이런 몸매가 아니라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대요. 뭐 근육량 몇 퍼센트, 체지방 몇 퍼센트 이하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해당돼야지만 살 수 있는 쇼라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 여자 모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이분들 캐리어에 있어서 되게 큰 획이죠. 근데 빅토리아 시크릿 자체가 그 푸시업 브라로 유명한 업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와이어 같은 게 들어서 가슴을 이렇게 모아주는 속옷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이렇게 막 수술한 가슴처럼 막 이렇게 막 윤곽이 뚜렷한데, 사실 이분들도 다른 평범한 수영복, 화보 이런 거 찍으면 그냥 평범한 가슴이거든요. 근데 이 속옷이 이렇게 모아줘서 모양을 보정해주는 가슴이에요. 그래서 그 인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패션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수술한 가슴을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벗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입었을 때 중요한 인형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보정 속옷을 착용한 모양의 가슴을 만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1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인형들이. 이런 모양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 여자들도 뭐 복근 같은 거 할 때 11자 복근까지를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이 막 식스팩 있는 거를 막 미의 기준으로 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11자 복근 이런 것도 사실 화질이 조금 작게 나오는데, 이런 거 특히 막 유명한 모델들 중에 뭐 나리마 되게 유명한 남미 모델인데 인형으로도 약간 비슷한 인형들이 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에 되게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뭐 쇼 동영상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모델 자료 찾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갈비뼈 모양이라든가 복근 이런 거를 계속 참고를 하시면, 보통 지금 다 여자 인형 만드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수마다 달라서 남자 인형을 다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좀 이거를 근데 이것도 사실 인형으로 치면은, 인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율이 좋아 보여도 실제 사람으로 치면 엄청난 대두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런 라인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고정을 하긴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남자 모델 중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맨날 광고 나오는 모델이 있는데, 데이비드 간디가 이 철자가 맞나? 이 모델 아시죠? 광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남자 저기 그 TV. 예, 남자 모델 랭킹 1위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약간 이탈리아 쪽에서 많이 이렇게 회색으로 좀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근육이 좀 많이 보이죠. 근데 한국이랑은 미의 기준이 좀 달라요. 외국 모델들은 약간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일자 어깨 좋아하죠. 약간 박태환 선수 같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남자 인형들 중에 잘 만든 얘가 있고 어쨌든 못 만든 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다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돌시 모델 정말 잘 만드시죠. 이게 돌시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특히 해외에서도 유명한 인형인데, 이분도 다 지브러시로 3D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되게 해부학적으로 만들고 인형에 비해서 머리도 되게 소두로 작게 만드시고, 아까 뭐 데이비드 간디 그런 체형의 인형을 만드시죠. 그리고 근육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그리고 이분 인형 중에 대박난 인형이 요거예요.
수구 선수 컨셉. 한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어깨 라인이고 이런 근육 같은 것도 과하지 않게 묘사를 해서 그런데 컨셉도 잘 잡았어요. 수구 선수라서 옷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인형 가발이랑 천조가리 수영복 하나 해갖고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요게 되게 좋은 예. 이거 중국 거 같은데 요거 아니다. 그리고 이분의 조금 안 좋은 예라면 요것도 되게 수영 선수처럼 잘 만들어져 라인에. 이게 되게 이거 디카프리오 인형 만드신 것 같은데 올드 바디 예전의 바디를 보시면 이게 비교 컷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좋은 예고 이제 비교 사진인데 요게 되게 조금 안 좋은 예. 라인으로 다 땄죠. 가본 이런 거. 네, 그렇죠. 약간 그뭐 패딩 같기도 하고 곤충 배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든 거 이렇게 만든 거는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워낙 퀄리티 자체는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분이 확 힘을 빼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거는 못 만든 거는 아닌데 이 당시의 트렌드가 이랬어요. 약간 인형 쪽에.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점점 원형사들이 많아지고 이제 디테일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형사들끼리 누가 더 리얼하게 만드냐, 누가 더 묘사를 많이 하느냐 하다가 이제 이런 인형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와중에서도 되게 퀄리티 있게 잘 뽑아내신 경우였는데 이제 이분도 이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거는 보이겠죠. 그러니까 만들기는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선을 뚜렷하게 하는 게. 근데 자연스러운 거, 힘 빼고 만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 정말 제가 남자 인형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디가 도스타운 바디예요. 이런 업체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되게 비싸요. 인형이 다른 인형들보다 훨씬 비싼데 얼굴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몸을 진짜 끝판왕 수준으로 만드시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플리커 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앨범 같은 건데 만드는 과정 이거는 다 손주형이에요. 되게 멋있게 자연스럽게 만들죠. 등 근육은 조금 과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이런 등 근육은 헬스 하시는 분 중에서도 정말 막 이렇게 등에 힘줘서 막 빡세게 해야 서는 근육인데 보통 인형 같은 경우는 17세, 18세 이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근육은 사실 제 개인적인 그 기준으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회색으로 보는 이유는 그림자가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되게 잘 만드셨어요. 저도 하나 사고 싶은 정도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그림자가. 이게 그러니까 헤드 빼고 몸 가격이 다른 회사 인형 헤드 포함 가격이랑 좀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한 10몇만 원 정도 더 비싼 느낌이에요.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가격 아까 570불 바디만 60만 원 돈 하는 거예요. 60만 원. 그러니까 보통은 바디가 4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10몇만 원, 한 15만 원, 20만 원 가까이 비싼 거죠. 근데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어서 그건 더 비싸요. 얘는 620불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바디만 한 70만 원 돈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거를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빛이 한쪽에서 왔죠. 그러니까 아까 돌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런 바디는 빛이 있던 없던 선이 보여요. 근데 자연스러운 바디는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그림자가 지면서 보이는 그림자 이런 근육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질 때 붙이는 거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갑자기 막 다이어트해서 근육 만드는 그런 도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딱 점검하는 날에서 이렇게 위통을 까면서 조명 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갖고 거기 조명 감독이 위에서 빛을 쏴서 이제 그림자가 져서 그림자 근육이 보이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근육이란 게 선으로 이렇게 딱 따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질 때 그런 굴곡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명심하셨으면 해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에는 아무래도 남자 인형이 더 좋아서 그리고 이렇게 뒤에 판 경우는 무릎 꿇었을 때
여기 종아리가 일로 들어가서 더 무릎이 많이 굽기게 하려고 하는 근육이 이런 근육 같은 거. 아까 정면에서 봤을 때랑 측면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그림자가 더 진해지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런 거를 많이 보시면 좋고, 얘도 되게 몸매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사람으로 치면 대두죠. 대두. 그리고 가발까지 쓰면 더 대두처럼 보여요. 사실 가발이 두꺼워서. 이런 건 좀 감안하시면 되고, 이거 근데 여자 인형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남자 인형만큼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말라 보여서. 근데 이렇게 색칠을 하거든요, 봄에 파스텔이나 라커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나 관절 부분에 이렇게 살짝 색깔을 칠하면 좀 더 리얼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서 더 말라 보이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갈비뼈 같은 게. 얘가 지금 17세,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고, 이게 18세 많이 더 큰 거. 이거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이런 바디 작업으로 이제 17세 바디였고 18세 바디를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쁘다. 되게 옛날 비싼 보던 거. 그런 표정들이 아니어서. 이게 18세 바디야. 이것도 다 손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이것도 그림자에 따른 근육의 모양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다르죠. 이것도 정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정면에서 보면 그림자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빛이 정면으로 받으니까. 근데 빛이 측면으로 오면 되게 선명하게 보이죠. 이런 게 되게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취향은 있지만, 근데 이걸 잘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모든 작가들이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처럼 이게 무릎 꿇는 것도, 이런 거 근육 같은 것도. 여자 바디도 잘 만들긴 하는 텐데, 그냥 제 개인 취향에 비해서는 좀 너무 말라 보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대두기 때문에 인형이. 그냥 머리가 작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18세 컨셉으로 만들어진 바디인데, 사실 25세라고 해도 사실 만들기 힘든 이런 거. 이렇게 진한 색깔로 하면은 이제 수정할 때 좀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스타운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자 바디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바디는 잘 없는데, 지금 이것도 다 자루로 찍고 계신 거죠? 수피아도 여기도 거의 해외 판매만 하시는 분이신데, 여기도 여자 인형으로 유명해요. 이렇게 좀 해부학적인 게 이 정도 11자 복분으로 만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외국 작가들 인형을 보여드리려면 이름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이분도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 외국 개인 작가들 인형이 여자 인형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인 묘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은 이 작가가 되게 대단한 작가인데, 사실 지금 보셔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관절이 들어가고 나서 볼 때는 되게 대단한 작가라는 게 보이실 건데, 이분도 3D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런 갈비뼈랑 11자 복근이랑 골반뼈 정도만 묘사를 해요. 여기 쇄골이랑. 우선 그래서 자료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보여드리는 작가들을 기억하셨다가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쉬운 여자 인형 바디부터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바디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바디를 선택해야 바디가 조용히 가는 건데 저는 여자 바디, 남자 바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바디를 듀플리케이트 눌러놔서 하나 복사해 둘게요. 그리고 눈을 꺼놓으면 안 보이겠죠. 얘로 여자 바디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단계라는 개념을 저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에 가서 보시면 얘는 2단계까지밖에 없어요. 2단계밖에 없다는 말은 섬세한 작업이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디바이드를 눌러서 단계를 높여서 하시면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데 1단계에서 디바이드 누르면 경고창이 떠요. 왜냐면 이미 2단계가 있는데 2단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2단계를 올려서 디바이드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3단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큰 작업을 할 때는 1단계,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3, 4단계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으로 2단계에서 한번 체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자 인형이니까 뭐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키워도 되고 그런 식으로 당겨갖고 체형을 좀 만드셔도 되고 좀 과장된 라인을 만들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당겨야 되는 거. 저는 지금 기본 체형이지만 아마 지금 단계에선 체형을 많이 변화를 시키셨죠. 크기 조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죠. 그럴 때는 단계를 낮춰서 무브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서 작업을 하시면 좋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클레이 빌드업을 쓰니까 이렇게 붓을 작게 해서 대칭이 켜져 있죠. 점이 두 개니까 저희는 한쪽만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쇄골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꺾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스무스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데 그냥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 라인에 따라서 문질러 주셔야 디테일이 좀 덜 사라져요. 이렇게 쇄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보다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한 번 더 반복. 그리고 나는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데를 상대적으로 파셔서 쇄골이 더 깊어 보이게 선명하게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근육. 저는 막 근육 명칭 같은 거는 잘 몰라요. 저는 외우는 거를 워낙 싫어해서 그냥 흐름만 알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흐름만 있는 거죠. 얘도 지금 여기 회색으로 해서 볼게요. 흐름만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도 그림자가 질 때 살짝 보이는 디테일이 인형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라서 이런 거는 살짝 묘사를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일단 다 문지르더라도 흐름이라도 그렇게 있게끔 하시는 게 좋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목젖이 있지만 여자는 목젖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 후드라는 그 기관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넓게 쌓아주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사실은 뭐가 있는 듯이 살짝 그림자가 지면서 좀 디테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브라 프린트를 쓰실 경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좋은 프린트 업체를 알려드릴 건데 그런 데서 쓰시면 별로 해당 사항은 없지만 제가 지금 프린트한 걸 보셔서 만약에 좀 저가형으로 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형을 더 선명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포로 가면서 디테일이 많이 무너지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포를 그렇게 많이 안 문지르기 때문에 디테일을 너무 과하게 안 하셔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가슴을 만들 건데요. 저는 클레이 빌드업으로 만들거든요. 어느 정도 크기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가슴을 쌓는 거예요. 양쪽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좀 리얼하게 만든답시고 이렇게 가슴을 밑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밑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되게 여기가 넓어 보이고 저희 또 이따 갈비뼈 같은 게 묘사가 들어가고 머리도 커 보이면서 엄청 말라 보여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가슴처럼 여기가 되게 말라 보여요. 그래서 가슴을 너무 낮게 하시면 안 좋고 또 반대로 가슴을 이렇게 위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인형 중에 블라이스 인형 알죠? 대두 인형 저기 뒤에 있는 대두 인형 오리지널 바디가 가슴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머리가 더 대두처럼 보이고요. 여기가 작아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되게 숨막혀 보여. 왜냐면 가슴을 일반적으로 되게 크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꽉 조여져서 답답한 느낌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옷 만들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곡선 여기도 곡선 되면은 곡선끼리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싱질하고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겨드랑이 밑에 쪽으로 저는 쌓아서 점토를 올려줘요.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위치 잘못 잡으면 단계 낮춘 다음에 무브로 이렇게 이동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점토를 쌓으면서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어느 정도 가슴이 나오죠. 이 윤곽이 직선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희는 컴퓨터로 만들잖아요. 편하게 대신에 손맛이 있어야 돼요. 손맛이 없으면은 이게 되게 인위적으로 보이고 컴퓨터로 만드는 게 티가 나면 조금 안 좋거든요. 특히 한국 분들은 아직까지도 손으로 만들어야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컴퓨터로 만든 거를 굳이 티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작업 과정기를 올리려면 올려도 되긴 하지만 외국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 한국 분들은 그래도 손으로 만들어야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작업기를 공유를 안 하시겠다 하시면 특히 이런 건 더 조심하셔서 직선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방으로 돌려보면서 직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원래 사람 가슴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옆으로 벌어지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빠를 생각해서 이미 고정 속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슴 골이 생기겠죠. 근데 얘가 대칭 펴져 있다 보니까 가슴 골에서 직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될 때도 사실은 무브로 이렇게 차라리 좀 벌리면서 직선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엉덩이 골도 마찬가지예요. 직선 부분이 작게끔. 그러니까 실제 사람 몸에도 직선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거를 관찰하면서 보면은 직선이구나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직선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직선이 없게끔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 할 때 아까 뭐 가슴이 인위적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랑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건데 저는 여기에 근육을 만들어 줬었어요. 남자 가슴처럼 갑바처럼 라인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작업을 했거든요. 막 여자 가슴이 뭐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옷발에 충실한 인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만들면 뭐가 좋냐면요, 옷을 이렇게 오픈 숄더로 만들었을 때 여기에 뭔가 디테일이 있으니까 좀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냥 되게 밋밋하게 옷이 보여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들어감으로써 좀 더 인형이 디테일을 보이고 옷 입었을 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럼 진짜 과하게 묘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패션돌에서 이런데 근육을 이렇게 파이는 것도 묘사를 하시는데 구체관절 인형에선 비추해요. 그러니까 패션돌 같은 경우처럼 패션 로얄티 같은 거 있죠. 쟤네들은 엄청 소두라서 이런데 디테일이 들어가도 별로 안 말라 보여요. 그리고 쟤네들은 워낙 광대가 있는 인형들이라 원래 말랐거니 하거든요. 근데 구체관절 인형 같은 경우는 보통 볼살이 있고 좀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이질감이 들고 되게 말라 보여요. 저는 항상 여자 인형 만들 때 안 말라 보이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싸리 예술 인형 아니면은.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추 모양이 나왔죠. 근데 얘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납작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브로 당겨가면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실제 사람이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옷발을 예쁘게 만들어내게 되니까. 근데 그냥 예술 인형 쪽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니플까지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옷 입었을 때 그냥 다 튀어나오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한국 쪽의 정서는 아니라서, 한국 쪽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둥글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다 돌려가면서 직선으로 되거나 납작해 보이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랐던 몸에서 가슴만 살이 붙었잖아요. 되게 말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흉부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오게끔 묘사를 해줘요. 이런 거는 좀 단계를 낮추고 하면 좀 더 쉽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몸이 이렇게 쪼라든 것처럼 말랐는데 가슴만 붙어 있는 거랑 건강하게 가슴통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이 있는 거랑 완전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돌스타운 인형에서 제가 여자 인형 말라 보인다고 한 부분이 여기가 너무 들어가 보였어요. 제 취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그런 분들을 평가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업 자료로서. 이게 또 당기다 보면 이렇게 직선이 생기죠. 이런 부분 깎아주시고. 이 모양을 계속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막 나는 그래도 이게 나중에 사포질하고 이럴 때 디테일이 사라질 것 같다 하시면 이런 걸로 살짝 4단계로 올릴게요. 이런 걸로 좀 더 선명하게 라인을 살짝 따주셔도 되지만 절대 선으로만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지. 가슴 골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어깨 부분은 사실 관절 때문에 나중에 잘라내고 조형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조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은 완성이 됐죠. 이제 갈비뼈 부분으로 내려갈 건데요. 원래는 이제 조형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골격을 생각을 하면 여기 갈비뼈 모양, 여기 이제 골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짝 턱이 있어서 허리가 짧으면 여기가 통짜 허리가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 자네 잭슨인가 누가 여기 허리 라인 예쁘게 만들려고 갈비뼈 제거 수술했다는 얘기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 뼈가 없어지니까 여기 허리가 좀 더 예쁘게 짤록하게 되겠죠. 근데 인체로 원래대로 하려면 아까 제가 빅토리아 시크릿 봤을 때 제가 좀 체형을 보정해야 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통짜가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 이제 뭐 성차별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저도 워낙 리얼한 거를 좋아해서 허리를 정면에서 봤을 때 좀 통짜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옷빨이 안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인형 옷을 만들 때 실제 사람 옷이랑 동일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요. 원단이라고 인형용 원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용 원단 중에 그냥 얇은 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림판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몸통이 있어요. 만약에 투피스를 입는다고 칠게요. 여기 상체가 있어요. 상의가 오고 여기 치마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상의 같은 경우는 앞 패턴, 뒷 패턴 하면서 여기 접히죠. 시접이 있죠. 그럼 여기에 원단이 하나 더 접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원단 두 겹이 되겠죠. 한 겹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또 말아받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네 겹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에 두 번 말아받기 했으면 6겹, 8겹이 되겠죠. 그러면 상의, 사람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는 그 시접 부분이 인형한테는 엄청 두꺼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치마가 주름 치마예요, 만약에. 여기 주름이 엄청 들어가면서 원단이 두꺼워지고 그 주름을 감싸는 허리 밴드 부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상의까지 들어가면은 허리가 너무 두껍고 부해져요. 옷발이 안 예뻐져요. 그래서 실제보다 허리가 조금 더 가늘게 만들어야 옷 입혔을 때 예뻐요. 나는 그냥 벗었을 때 예쁜 인형을 만들었다 할 때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저처럼 옷이 중요한 인형에서는 허리가 조금 가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만들었다가 그 문제로 허리만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출력을 해서 복제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시간이랑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한 번에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무너지는 거고 다시. 갈비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그런 거를 다 묘사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그냥 덩어리 감만 이 덩어리 하나 이 덩어리 하나로 나눠지게끔만 좀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묘사를 하고 싶고 미완성인 것 같잖아요. 무너진 건 계속 살려주시고 그러면 갈비뼈를 살짝만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 대부분의 갈비뼈는 이 가슴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살 없는 부분에만 갈비뼈가 몇 개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세보시면 한 3개, 4개 정도만 드러날 거예요. 근데 갈비뼈 모양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막 이런 모양으로 생겼나?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개 정도만 아니면 2개 정도만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거죠. 얘도 사실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냥 보면 없는 것 같지만 그림자가 지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얘를 좀 더 뚜렷하게 나는 아트들처럼 다 묘사하고 싶다 하시면은 얘를 계속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쇄골처럼 옆부분을 Alt 눌러서 파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좋은 프린트를 쓰지만 예전에 안 좋은 프린트를 썼을 때는 여기가 다 무너졌었어요, 디테일이. 그래서 가슴도 사실 손조형으로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제 패션돌이.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조금 더 선명하게 했다가 너무 선명한데 하면은 그때 가서 그냥 사포질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없는 거를 추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때는 막 점토를 붙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다른 재료 위에 점토를 붙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포로 갈 때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사포로 갈면 똑같이 갈리는 게 아니라 경계가 계속 생겨요. 그 갈리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출력한 거 위에 점토를 붙이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사포로 갈아내는 거는 좀 쉬우니까 차라리 조금 더 미리 선명하게 해놓으시는 게 안전하죠. 갈비뼈는 저는 여자 인형을 이 정도만 묘사를 해요. 이제 배꼽을 만들어야 되는데 허리가 가늘기 때문에 댐 스탠다드로 파주거든요. 저는 그 배꼽의 위치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허리 가장 잘록한 부분에서 살짝 아래에 있어요. 여기 정 가운데 맞추신 다음에 댐 스탠다드로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뭐 옛날에 뭐 이효리가 뭐 배꼽 성형 수술했니 막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왜냐면 이효리 배꼽이 이렇게 가늘고 길었거든요, 세로로.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예뻐 보이니까 그런 성형수술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것 같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 예전에 제가 막 해부학적인 묘사를 서로 하려고 경쟁하던 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까지 배꼽을 만들었냐면은 약간 참외 배꼽처럼 막 이런 테두리를 만드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우와 리얼하다 예쁘다 하는데 전신으로도 보면 대두처럼 보이죠. 이런 거는 그냥 가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파고서는 이게 너무 작으니까 좀 컨트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브로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배꼽 같은 경우도 사포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페이스를 좀 두껍게 뿌림으로써 지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깊이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배꼽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11자 복근이란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 정도로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묘사를 안 하시고 11자 복근의 포인트는 가운데가 약간 이렇게 파이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도 일자로 긋기가 힘들어요. 댐 스탠다드로 배꼽보다는 옅게 파고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살짝 측면으로 돌려서 이런 부분을 좀 당겨주는 거예요. 가슴 구조 부분을. 그러면 정면으로만 딱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지. 그래서 정면에서는 이게 직선에 가까울지언정 측면에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직선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겠죠. 이게 약간 트릭이에요.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하는 게 그래도 인형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골반뼈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골반뼈가 사실 이렇게 몸 밖으로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저희는 완성도에서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 지금 디테일에 힘만 빠졌지 여전히 누가 더 리얼하게 만드냐 이거는 아직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예 장르가 다르면 모를까 이런 걸 묘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포포비 돌이라고 있거든요. 되게 잘 나가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아트돌 중 하나인데 게시물이 이거밖에 없죠. 이게 메인 계정인가 보네요. 이분들이 그 러시아 쌍둥이 자매예요. 근데 이분들이 골반을 만들었을 때 조금 이런 식으로 막 굴곡이 있죠. 실제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굴곡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뼈가 튀어나오게끔. 사실은 안 튀어나와요, 사람 몸이. 왜냐면 뼈 위에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요철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복근도 이분도 11자 복근 했고 갈비뼈도 있는 그냥 약간 흐름만 만들어놨죠. 이분도 채색을 하면은 그게 좀 리얼해 보여요. 이분은 조형성이 그렇게 막 해부학적으로 막 잘 만드는 거는 아니고 개성이 있고 좀 예술적으로 만드는 인형이라 좀 다른 이런 골반뼈 모양, 갈비뼈 모양도 그림자가 지니까 보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데 굴곡을 넣어줬죠. 이런 게 그런 거에서도 뭐 막 해부학적인 그러니까 애초에 해부학적인 디테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막 뼈 모양이 어떻지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움직일 때 여기랑 이 덩어리로 나뉘니까 그거를 방향을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했으면 여기 복근이 있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아랫배가 조금 더 튀어나오죠. 그게 건강한 배니까 눌러줘서 측면에서도 최대한 곡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넣었던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한 덩어리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면 이 골반뼈는 아니어도 이렇게 복근이 잡히고 여기서도 또 여기 한 층이 더 잡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렇게 관절을 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많이 묘사하실 일이 없어요. 지금 묘사해도 나중에 다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식기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민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약간 입체감을 줘서 좀 더 해부학적으로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묘사를 하시는 거는 자유예요. 근데 애기 인형에다가는 굳이 묘사할 필요는 없죠. 무슨 로리타도 아니고. 근데 아까 저런 예술 인형 이런 분들은 다 묘사를 하시죠.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게 사진 잘못 올리면 잘려요. 그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런 거 경고 3번 먹으면 부르고 폐쇄된다는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뭣도 모르고 막 올렸었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막 모자이크 해서 올려야 되고 막 이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골반 라인도 뭐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문화적인 게 되게 축제 분위기 막 새천년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화가 되게 섹시한 가수들이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성공한 가수들이 뭐 제니퍼 로페즈, 비욘세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엉덩이 되게 막 부각되는 옷 입고 요새는 그래서 엉덩이에 실리콘 넣는 사람 되게 많죠. 뭐 킴 카다시안이라든지 니키 미나지 이런 분
이런 사람들 보면 엉덩이를 엄청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형도 엉덩이 큰 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은 옷발이 되게 안 받아요. 저는 그냥 어디까지나 옷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골반뼈에서 곡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마른 몸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 꺾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동그란 것보다는 이렇게 한 게 드레스 입었을 때 좀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욘세 엉덩이 같은 게 막 그 나라에서는 완전 섹시한 아이콘이고 이러졌지만 한국에서 좋아하는 그런 엉덩이는 좀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한국이 기본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각이 져 있는 거. 그래서 골반이 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골반 뼈 자체가 큰데 이렇게 하면 허리도 같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골반 뼈는 이 정도로 튀어나오고 여기 고관절, 허벅지 뼈가 이렇게 벌어짐으로써 길쭉하면서 곡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들어가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쭉하면서 곡선이 들어가는 게 옷 드레스를 핏한 걸 입었을 때 예뻐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만약에 주름이 있는 거여도 허리가 더 잘록한 느낌이 부각돼서 좀 더 옷발이 예쁘게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제가 패션도 작가라서 패션도 기준으로 많이 묘사를 한 거라 여러 인형들을 보시고 내 취향껏 많이 참고하시고 그거를 토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체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뭐 더 묘사를 하시면 묘사를 하셔도 되고 생략을 하실 거면 생략을 하셔도 돼요. 취향이니까. 그리고 요 갈라지는 거는 배꼽 위로만 있어요. 아래로는 남자도 잘 안 갈려져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인데 허벅지가 그냥 타원형이나 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작업하기는 편해요, 사실은. 근데 해부학적인 거를 하려면 여기서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이런 높이로 튀어나와요, 근육이. 그리고 여기는 사실 좀 들어가죠. 이런 기능이 있는데 또 잘라보기인데 이거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의 허벅지를 단면이 이렇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들어가는 거. 지금 앉아서 다리를 만져보셔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해부학적으로도 맞고 인형의 다리를 굽혔을 때 여기 아랫배 부분이랑 덜 걸려서 살이 파여 있으니까 다리를 안 치는 것도 좀 쉬워요. 이거 설계 잘못하면은 인형이 앉지도 못하거든요, 제대로. 이런 식의 흐름. 그리고 무릎이 있죠. 무릎도 사실은 나중에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묘사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여자 같은 경우는 무릎 뼈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은데 사람마다 달라서 막 여기 사람 얼굴이 있는 것처럼 그림자지는 연예인들이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들이 뭐 드레스나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어디 무대 위에 섰는데 이제 그림자가 위에 서시니까 내 그림자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그림자가 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얼굴이 갇혀 있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약간 굴곡이 진다는 거죠, 무릎도.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장윤주 씨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빈대로 쭉 떨어지죠. 근데 무릎이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계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인형이고 다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민자인 것보다는 살짝 요철이 있는 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허벅지 힘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가운데가 서거든요. 이런 것도 묘사를 좀 해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게 나중에 여기 관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철 때문에 관절 위치 잡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살짝 파여 있구나 정도로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살짝만 파줘요. 그림자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정강이 쪽으로 내려오는데 정강이 쪽으로
보통 사람, 특히 좌식 생활에 익숙하신 한국 분들은 다리가 휘었기 때문에 여기가 푹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가 살짝 휘죠, 종아리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관절 넣을 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확실히 리얼해 보이긴 하겠지만 관절 넣을 때도 힘들고 약간 생산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왜냐면은 여기 다리에 저희는 고무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무줄 지나가는 길이 복제할 때 복제소에서 드릴로 새롭게 뚫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로 다 뚫어서 보내기는 하지만 제작 과정에 있어서 그 실리콘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일일이 다 드릴로 뚫어요. 근데 얘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휘어 있으면 드릴로 뚫을 때 여기 삐져나가면서 망칠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러면 불량률이 높아지고 복제소에서도 짜증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거를 묘사를 하실 거면은 다리가 일자인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아까 그 위에 무릎 위처럼 여기에 살짝 굴곡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만 그림자가 질 수 있을 정도로만 파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밥이 있는 것이 그냥 일자인 다리보다는. 그리고 정강이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높고 이쪽은 파여요. 여기는 약간 밋밋해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아리 안쪽은 조금 빤빤하고 바깥쪽은 둥글거든요. 그래서 얘도 여기는 약간 좀 판판한 느낌, 이 바깥쪽으로는 둥근 느낌을 주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속에 구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하게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고, 보통 발목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한번 휘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로 그냥 일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온 다리의 모양이 대충 나왔는데, 저희가 이런 각도로 살짝 휘었잖아요. 그럼 정강이도 살짝 그런 각도로 휘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골반이 크기 때문에 허벅지가 이런 각도로 왔죠. 그러면 종아리도 이런 각도로 와야 돼요. 약간 이게 둘이 평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고 다리를 여기서 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고든 다리가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살짝 각도를 줌으로써 이 종아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면으로 서 있을 때는 예쁘거든요. 근데 다리가 워낙 길어서 다리를 조금 앞으로 움직이거나 하면은 그게 되게 많이 부각돼 보여요. 그래서 다리가 조금 꺾인 것처럼 보여요. 휜 것처럼 보여서 이게 어느 정도 평행을 가야지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다 계속 이제 남이 이런 걸 볼 때 물론 다 잘 만드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내 취향에 취할 거 아니면은 뺄 거 이런 거는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도 사실 처음에 인형 만들 때 대학생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사실 학교 다니기도 힘든데, 그래서 인형 살 돈이 없어서 진짜 인형 사진, 그러니까 누드로 되는 거 있잖아요. 누가 개봉기라던가 제작 과정 올린 거를 있는 대로 저장을 해서 계속 봤어요. 그런 자료를 좀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도, 팔은 여자 인형은 사실 팔을 미리 하실 게 별로 없어요. 뭐 팔꿈치 이런 거 있는데 여자 인형에서는 별로 하실 건 없고, 남자 인형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에 관절 들어가고 여기 관절 들어가고 여기 관절 들어가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남는데, 여자는 뭐 알통을 묘사할 게 아니라서 여기는 크게 묘사할 건 없거든요. 근데 취향껏 뭐 여기 굴곡 같은 거는 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여자 인형에서는 딱히 중요한 거는 없어서 남자 인형 하면서 바디 하면서 제가 조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정면은 됐죠. 발은 저희 따로 조형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다다음 주에 배우고 나서 이제 등을 보여드릴게요. 제 인형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데요. 저는 여기 목뼈를 묘사를 해줘요. 근데 제가 그저께 성신여대에서 강의했는데 제 인형을 놔뒀는데 어떤 학생이 왜 이렇게 말랐어? 막 이렇게 엄청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거 제 앞에서 자꾸 근데 그게 취향 차이인 거죠. 그분은 뭐 귀엽고 통통한 인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부학적인 묘사를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뼈를 넣어요.
척추 같은 거를 이렇게 척추, 경추 이런 거 넣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과하니까 스무스를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해부학을 넣었던 게 약간 저도 같은 마인드였어요. 약간 경쟁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리얼하게 만드냐, 누가 더 많이 묘사를 하느냐. 그래서 이걸 좀 과하게 묘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제 인형 고객들이 나 이런 것까지 묘사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앞서 나간 느낌이 있어서 대부분은 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걸 묘사를 하되 연하게 묘사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갈수록 이쪽이 너무 말라 보이니까. 척추가 이렇게 오다가 뭐 마른 사람들은 여기도 이렇게 뼈가 나와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저희는 건강해 보이는 인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척추가 이렇게 들어가고 옆에서 근육 두 줄기가 척추를 잡아줘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있으면 허리 운동하라고 하는 게 이 근육을 키워서 허리 척추를 잡아주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묘사를 풀어주세요. 이게 좀 이어지는 느낌은 들겠죠? 네, 건강한 허리. 그다음에 날개뼈는 이 정도에서 조금 직선적으로 묘사를 하시면 돼요. 여기도 뭐 이렇게 뭐 이어지고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사실 근육이 잘라야 되니까 저희는 너무 묘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날개뼈도 저희가 아까 제가 남자 인형에서도 그런 근육은 막 진짜 헬스하는 사람도 만들기 힘든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너무 묘사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의 날개뼈를 어느 정도 묘사를 하면은 여자 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레스 입혔을 때 등 근육이 예쁘게 보이겠죠. 그래서 패션 모델도 등 근육 운동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드레스 이렇게 등 포즈 취할 때. 그리고 여기서 근육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등 근육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자 인형은 사실 묘사할 게 많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럼 근육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근육 없는 지점이 생겨요. 맞닿는 부분이. 거기가 이렇게 파여요. 이거를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비너스 보조개라고 하죠. 되게 운동 열심히 하고 한 분들, 약간 되게 섹시미 있죠. 약간 막 미국 수영복 모델들이 이렇게 근육 딱 잡혔을 때 이런 거를 그 비너스 보조개라고 하는데, 등으로 가는 근육이랑 엉덩이로 내려가는 근육 사이에 근육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근육들이 더 부각될수록 보이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엉덩이 근육은 이렇게 내려와요. 어떤 팔은. 그래도 이렇게 쌓아주는데 4단계로 올릴게요. 얘도 쌓아주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런 각도로 하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직선이 많아지니까 직선이 짧게끔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외주를 하는데 여기 직선을 안 누르고 계속 곡선을 넣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자기 딸 엉덩이를 찍은 건지 아니면 어디서 사진을 구한 건지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ong덩이를. 근데 진짜 직선이었어요. 여기까지 다 직선이긴 한데 인형으로 하면은 그게 어색해 보이는 거죠. 사람에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애기 엉덩이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애기 엉덩이 사진을 보내신 건데 뭐 이런 것까지 보내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실리콘 눈 그런 엉덩이 같은 경우 이런 데까지 다 빵빵하겠지만 저희는 아까 여기서 살짝 면을 넣었잖아요. 원래대로면은 특히 운동을 한 엉덩이면 여기에 살짝 홈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도 깊이 넣으시면 엉덩이 관절 넣을 때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해부학적인 거를 조금 더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살짝만 홈을 넣어주셔서 그냥 흐름만 있도록. 엉덩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브로 이렇게 당겨가면서 이렇게. 엉덩이도 사실 이렇게
여기 단기를 올렸다 낮췄다 하면 이런 게 좀 생기긴 하거든요.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엉덩이도 여기 너무 튀어나오면 옷 만들기가 힘들어요. 다트가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너무 크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G브러쉬로 지금 가로 세로 길이 재는 거는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로 이렇게 왜 이래? 캔슬. 오케이, 잘못 눌러줬어요. 다 날라갈 뻔했네요. 이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로 이렇게 자를 그어서 재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G브러쉬가 둘레 재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패션돌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스탠다드 사이즈가. 호환을 해야 되는데 둘레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인형에서 가로 재고 세로를 재요. 그래서 가로에서 이렇게 한번 재고 세로에서 이거를 재서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그게 어느 정도 둘레가 비슷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출력을 하셔서 프린트를 하셔서 정확히 재보는 건데 가로 세로 재서 하시면 어느 정도 맞아요. 엉덩이도 마찬가지로 너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게 고민될 때 다른 인형이랑 사이즈를 맞춰야 되는 거죠. 각 인형 사이트를 가셔도 되고 돌스샵이라는 일종의 인형 포털 상점, 그러니까 종합 상점 같은 게 있어요. 여러 인형 회사들이 입점한 홈페이지예요. 여기를 보시면 인형을 가시면 사이즈별 목이 있죠. 회사별로도 있고 사이즈별 목이도 있는데 여기 USD, MSD, SD 이 세 개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제게 지금 40cm 정도를 드렸잖아요. 그게 MSD예요. 들어가시면 각 회사의 MSD 인형들을 이렇게 팔아요. 이거 드림도 사장님 거네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인형 사이즈가 나와요. 둘레, 어깨 넓이, 팔 길이,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이거에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인형이 조각적인 예술품이잖아요. 가발, 안구, 의상 뭐 다 해야 되는데 처음에 혼자서 개인이시잖아요. 다. 근데 처음에 내가 완전 독자적인 인형을 만들면 그거에 맞아서 신발, 가발, 의상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은 돈 되는 거 안 하면 잘 안 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한두 번씩 안 해줘요. 막 2, 30을 맡기려면 돈이 엄청 커진단 말이에요. 몇백씩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즈에 맞추면 일반적인 사이즈에 맞추면 일반적인 옷을 사면 얼추 맞는 거죠. 여기 지금 인형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참고를 했잖아요. 다른 회사 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즈 나오죠. 이런 거를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호환이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사요. 이 인형 하나 샀다고 인형에 대해서 가발, 옷 다 새로 다 사야 돼? 그걸 증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이즈 증식. 나는 MSD만 하면 MSD만 살 건데 갑자기 70cm 거 하면 다 사야 되니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서 이런 걸 적어놓는 이유가 호환되는지 안 되는지를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상 메뉴에 가시면 여기도 사이즈별 목이 있어요. 여기가 좀 모아놓은 데라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각 사이즈 회사는 많아요. MSD 의상 가시면 여기서 골라서 사시면 다 맞겠죠. 높은 가격으로 하면 가인돌 선생님께 여기 나오네요. 가인돌 꽤 비싸네요. 그쵸? 제일 비싼 걸로 나오네요. 근데 여기 다 손바느질 하시고 이러셔서 그럼 막 요런 거